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 철학자인데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 대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이제 유물론적으로 한번 시도를 한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논리가 자신 스스로도 이제 자가당착적인 이런 한계에 빠지는 이제 그런 오류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의 철학을 한번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 큰 원에 있는 내용은 모든 존재들입니다. 말하자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들, 이것을 이제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의식 속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상한다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것을 현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다 들어와 있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 실존주의 철학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렇게 의식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 의식은 이 세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대상의식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대상인 것이죠. 이 대상들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대상들에 대한 의식은 말하자면 존재, 사물들, 이러한 것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즉자 존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자 존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다 이 뜻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물과 같이 있는 그대로 그 자신이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즉자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사물입니다. 사물.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자기 속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에 반해서 대자 존재는요, 이러한 즉자 존재를 대하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 존재는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즉자 존재가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러한 의식이 있다면 이 의식을 바라보는 어떤 존재, 이게 이제 대자 존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하여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에 대한 이러한 모든 존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현상 이면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존재, 이 현상의 내용물은 세계 그대로이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는 즉자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즉자 존재, 이 대상의식 혹은 현상,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 여기에 대하여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이제 대자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 철학에서는 이러한 대자 존재를 가리켜서 코기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 코기토라는 용어는 생각하는 자이다 이 뜻입니다. 맨 처음에 코기토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데카르트인데요. 코기토 에르고 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각하는 존재를 이렇게 코기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르트르의 논리 전개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철학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사물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물에 의존하여 있는 존재이고 사물에 의해서 나타난 존재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유물론자들은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존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에 의식의 문제에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의식 속에 현상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의식은 무엇이냐? 결국은 존재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존재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주요 주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의식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이 사물들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사물들이 우리 의식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물들이 사라지면 우리 의식도 사라져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사유 활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대상들이 우리 생각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중지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가리켜서 대자존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훑어보면은요, 전부 그 존재가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유는 대상을 놓고 사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생각 속에서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없는 존재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이 존재가 우리 이 의식에 대한 주체이지 이 의식이 존재에 대한 주체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현상이 의식입니다. 이 존재가 나타난 것이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이 사물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란 대체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 뒤에 감추어진 어떤 것, 이것을 보통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존재의 본질은 또 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주체가 아니다. 주체는 이 존재이다. 이 존재의 연쇄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 의식은 이 사물에 종속되어 있다. 이것은 수동적인 존재이다. 이 사물이 사라지면 의식도 사라진다. 사물이 나타나면 의식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모든 의식은 이 사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의식은 이 사물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의식이 있는데 이러한 의식을 볼 때 이것을 힘이나 전류처럼 이것을 이론론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꾸 정신과 현상을 구분한다랄까 이러지 말고 힘이나 이러한 전류처럼 의식을 이론론적으로 바라보자. 우리에게 생성된 이 의식이 바로 내 정신이고 나이고 내 모든 것이다. 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이 의식, 이게 바로 나이다. 여기에서 이 나를 할 때 이 전류나 힘처럼 그냥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무엇을 구분하고 이걸 이론론적으로 자꾸 쪼개지 말아라.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은 의식 그 존재대로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대상의식, 이 사물 전체가 우리 안에 대상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이것 자체가 바로 나이고 자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의 대상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대상의식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나이다. 이 외에 다른 나를 자꾸 찾지 말아라. 이론론적으로 생각을 해라. 힘이나 전류처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생각하고 있는 이 내 모습, 이걸 그냥 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이론론적으로 생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존재의 나타남이 우리 의식의 나타남을 유발시키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더 우월한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의식이 이제 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이런 모든 이 사물들의 이런 존재가 우리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형태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의 나타남이 이러한 모든 존재들이 내 안의 현상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나타남이
우리 의식의 나타남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 있어서의 필요 조건은 바로 이 존재의 나타남, 이것이 바로 우리 의식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필요 조건이고, 그리고 그 다음 충분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이다. 그 다음에 충분 조건으로서 우리 의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성격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존재가 지각되는 것이 진정한 존재자이더라. 말하자면 여기에서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현상을 일으킨 이 존재가 진정한 존재자이더라. 여기에서 지각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존재거든요. 이 존재가 진정한 존재자이더라. 그리고 이 의식은 그 다음에 지각하는 존재인 우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인데, 그리고 아까 우리의 의식은 바로 나라고 말했죠. 의식은 바로 나이다. 자기이다. 이 대상의식이 바로 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존재이다. 이 존재에 비해서 비존재이다. 말하자면 이것에 의해서, 존재자들에 의해서 어떤 인식하는 의식이 출현한 것이다.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적인 존재가 없어지면요, 우리 의식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이고, 대상에서 온 존재이고, 대상에서 온 의식이고, 대상에서 온 나이다. 세계의 이러한 모든 존재들을 통해서 내가 산출되었다. 탄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조건이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나, 아까 우리의 의식은 바로 나라고 그랬죠. 나는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다. 내 이 의식이 다음에 나타나는 내 이 의식이 이것이 비로소 나이다. 이것이 비로소 자기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출현하고 탄생한 것이다. 지각되는 것에 의해서 지각하는 자가 드러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각되어지는 이 세계 사물,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제 지각하는 자인 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담배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담배 개수를 세고 있어요. 이때 이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무엇하고 있어? 예, 헤아리고 있어. 자, 그 모습이죠. 그 모습, 그 의식이죠. 이게 이제 자기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무런 자신의 이런 판단이 없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의식을 진술한 것이잖아요. 대상의식을 진술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때의 대상의식을 반성 이전의 코기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성 이전의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헤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내 안에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의식이죠.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반성 이전의 코기토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대상의식, 이러한 것이 바로 반성 이전의 코기토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의식이 하나의 생각하는 자이다. 반성 이전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헤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헤아려 봤을 때 처음에는 15개인 줄 알았는데 12개만 나왔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반성 이후의 코기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성 이전의 코기토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보여진 것, 내 생각 있는 그대로,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 그대로, 이것이 바로 반성 이전의 코기토이다. 반성 이전의 생각하는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각되는 것으로서의 즉자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대상의식이 들어와서 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즉자 존재이고, 그게 바로 나이고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반성 이전의 코기토, 말하자면 나, 최초의 나, 최초의 자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면은 지각되는 것에 의해서 지각하는 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각을 일으킨 자가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지각을 일으킨 이 대상들이 이 안에 있는 의식보다 더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물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객관성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의식은 주관성이에요. 변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틀리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이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의식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코기토는, 반성 이전의 코기토는, 내 정신은, 내 의식하는 그것은 이 사물에 의해서 일깨워진 것이고 사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사물로부터 왔거나 종속되어 있거나, 그리고 사물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물이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정신은 사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사르트르의 유물론적 철학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칼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산 구조의 변화, 물질의 변화죠. 유물사관이라고도 하죠. 물질의 변화에 따라서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나오더라. 문화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각종 제도가 나오더라. 생산수단이 바뀌니까, 물질이 바뀌니까 그 위에 있는 상부 구조가 고스란히 다 바뀌더라. 물질에 의해서 정신이 종속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론 철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메를로 퐁티의 그 몸의 철학을 이용해서요, 봐라, 우리 신경에서 정신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시선에도 정신이 달라붙어 있더라. 우리 촉각에도 정신이 달라붙어 있더라. 우리의 신경에서 정신이 나왔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유물론은요, 생산수단의 변화 자체가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과학기술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생산수단의 변화가 있은 후에 우리 이 정신이 또 그와 같이 정신적인 것을 그 안에서 산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변화가 정신을 산출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이 그 생산수단을 보고 정신적인 어떤 다른 제도를 산출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해석인 것입니다.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변화를 보고 정신적인 것을 산출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의 변화, 생산수단의 변화도 이 정신이 과학기술을 발견함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 생산수단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말하는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적인 새로운 해석이 나온 것인데 그 경로 하나하나를 설명을 못해요.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유물론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느낌입니다. 거의 느낌이에요. 이것도 느낌으로 보세요. 대상에서 우리의 의식이 나온 것 같잖아요. 대상과 존재에서 우리의 의식이 현상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의식이 현상을 하려면은요, 그 현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이 있어야 됩니다. 판이 있어야 어떤 의식이 들어왔을 때 그걸 현상으로 일으켜서 붙잡고 있죠. 이 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기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를 봅시다. 태아가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다고도 해요. 태아를 봅시다. 자, 이 태아는 아직 대상을 인식을 못했어요. 눈을 뜨고 보지 못했어요. 대상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태아 안에 정신이 없습니까? 태아는 존재가 아닙니까? 태아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의식하기 전에도 존재는 존재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도 그 사람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먼저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난 다음에 대상들을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없었다가 지금 생겨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잠자고 있을 때도 이 사람은 있었어요. 그리고 대상을 보고 대상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대상 의식이 이제 코기토가 있음을 통해서 출현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코기토가 먼저 있어야 이 의식이 생성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모든 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철학이 계속 이와 같이 전개가 되어 왔어요.
자, 또 우리 안에 이제 의식이 있어요. 바깥에서 의식이 돌았어요. 후설이 그 얘기를 하죠. 자, 의식이 돌았어요. 이 의식이 들어올 때요, 정원에 핀 사과나무 꽃. 자, 이것이 들어와요. 이 의식이. 이때 이 의식만 들어옵니까? 아름다운 감정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면서 감정이랑 함께 들어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의식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식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 사물이 내 안에 사진기처럼 퍽하고 찍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찍힐 때 이걸 받아내는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받아낸 다음에 이걸 현상을 해낼 때도 여기다가 내 의식을, 감정을 섞어서 현상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물 그대로 와서 판처럼 찍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몇 년 전에 파리 시내를 보고 왔어요. 이 파리에 대한 이 에펠탑이 있고 이 감각이 있어요. 이걸 떠올려요. 그러면은 에펠탑만 턱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분위기가 함께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상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것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산출해서 펼쳐놓은 것이 대상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가 이 안에 들어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판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르트르도 논리를 쭉 진행하다가 여기까지는 잘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여기에는 좀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상의식은, 바로 이 대상의식은 반성 이전의 코기토 플러스 현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상의식을 반성 이전의 코기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의식을 하나의 내 자신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의식이 바로 나이다. 바로 그게 코기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이 뒷부분에 가면은 대상의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 반성 이전의 코기토와 현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논증한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철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르트르도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상의식은 반성 이전의 코기토와 현상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두 개의 존재 영역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존재 영역을 똑같은 표제, 의식이죠, 의식. 의식이 바로 나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표제 밑에 놓일 수가 있다. 이 둘을 합쳐가지고 그냥 의식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 둘을 합쳐가지고 이 힘과 전류처럼 그냥 의식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말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낌으로는, 감각으로는, 감성으로는 내 생각을 내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현상학적 중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가면 무엇이 선후인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정신적인 존재가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있기 전에. 얘가 나와서 정신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존재가 먼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라는 존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르트르는 여기에서 반성 이전의 코기토 플러스 현상을 말하고요. 그러면서 반성 이전의 이 코기토를 또 중심으로 삼아요. 이건 아이러니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삼고 논리전개를 해요. 어떻게 논리전개를 하느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반성 이전의 코기토는 무와 같더라. 없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존재와 무입니다. 이 코기토는 없는 것과 같더라. 존재들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있긴 있어요. 근데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코기토가 하는 작용을 보니까 온통 무화작용을 하고 있더라. 온통 부정하는 작용을 하고 있더라. 온통 나인, 아니요, 이걸 외치고 있더라. 온통 무화작용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무화작용이라는 것은, 없음을 외친다는 것은 이것의 본질이 무이기 때문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까지 얼마나 이 논리전개가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것도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서 스스로가 무너져요. 여기서도 보면 이것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자기 논리에 의해서 또 자기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무화작용은요, 여기 써 있는데요, 무는 더 좋은 이데아를 위한 부정입니다. 이것을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온통 없음 자체이기 때문에 없음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뒤에 가보면 이것은 더 좋은 이데아를 위한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이 정신적인 존재가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 전통 철학입니다. 이 기존 전통 철학과 다르지 않아요. 이 논리 전개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부족한 그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변증법이에요.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니오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아니오가 아니에요. 더 좋은 이데아를 위한 이데아라는 것이에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통 철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없애버리는 그 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없애버리는 그런 무라면은 계속 그 무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좀 뒤에 나가면은 더 좋은 것을 위한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죠. 이 정신적 이 코기토는요,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아닌 것을 발견할 줄 알아요. 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멀리는 아닐지라도 즉각적으로 바라보고 아니오를 말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분별을 해낸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존재니까 이것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아니오가 아니에요. 무작정 아니오가 되면은 선한 것까지 다 아니오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르트르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 본질 자체가 부정을 위한 그 부정이 아니거든요. 없음의 부정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인 존재로서 판단력을 갖추고 있고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좋은 이데아를 찾아가는 이러한 정신이 코기토라는 것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르트르도 그렇게 얘기해요, 뒤에 가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 존재가, 이것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니오를 말한다, 이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이 대자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건 자가당착이지 않습니까? 유물론자들의 철학은요, 끝에까지 가면 전부 거짓이 나와요. 마르크스가 그렇죠. 포이엘바흐가 그렇죠. 로티가 그렇죠. 사르트르가 그렇죠. 알투제르가 그렇죠. 끝까지 들어가 보면 거짓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정죄해요. 더 좋은 이데아를 위한 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게 코기토의 능력이자 기능이에요. 우리 정신의 능력이에요. 사르트르 얘기는 이것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부정을 막 때려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부족한 것만 부정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정신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도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요, 무로서의 대자존재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대자존재는, 이 코기토는 무라는 거예요. 무. 없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정의 기원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드러난 의식은 그 자체로 존재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의식은 이것 자체로 그냥 존재자다는 거예요. 존재.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의식은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반성 이전의 코기토 플러스 존재의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이죠. 자, 그런데 반성 이전의 코기토는 무엇이냐? 무더라, 무. 말하자면 없는 존재인데 충분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그러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속성은 끝없는 부정이고 끝없는 무화작용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 본질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무를 발산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있는 존재라면 무를 발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헤겔의 변증법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우리 정신의 기능은
이항 대립의 원리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해요. 말하자면 높음이라는 것은 낮음이 없이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없으면 빛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얗다 하는 것이 없으면 검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이 정신은 그와 같이 이항 대립의 원리에 따라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도 그 반대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놓고 그게 더 좋으면 현재 있는 것을 부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요. 자유롭게 위, 아래, 앞뒤, 정반대를 생각해가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항 대립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신의 작용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더 열등한 것을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신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르트르는 정신의 기능을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무작정 마냥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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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부정한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또 이 뒤에 가서는 또 기존의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부족한 것을 놓고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요. 스스로에 의해서 스스로의 논리가 정죄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물론 철학자들을 강의할 때 항상 제 자신도 좀 비판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변증법적 부정은 발전을 위한 부정이다. 그리고 정반대의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판단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좋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코기토라는 것이에요. 현상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음인데 그러면 이 존재의 현상, 이것이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 이면에서 이 코기토가 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니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지 이 전체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없애는 부정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코기토는 이데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단서 하에 아니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르트르는 우리 이 부정, 우리 안에 아니오가 나오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반성 이전의 코기토인데 여기까지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 코기토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대자 존재입니다. 사물을 꿰뚫어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사물에게서 부족함을 발견해내는 존재입니다. 이게 없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창의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없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보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 사르트르는 인간은 세계 내 존재이다. 이러한 이제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하이데거로부터 많은 철학적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인간과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이 대상 의식은 세계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도 맞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인간 의식 속에 인간과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정신적 자아, 즉 코기토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겠죠. 정신과 물질이 우리 의식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이게 바로 기존 철학자들의 견해이죠. 그리고 이제 현상이라는 의식을 통해, 여기는 현상 된 거죠. 의식을 통해 질문하는 자와 질문받는 자가 마주하고 있다. 이게 질문하는 자이고요. 얘는 질문받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코기토, 자기의식, 이것은 질문하는 자이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질문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이때 질문하는 자는 인간 정신은 이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고스란히 즉자 존재로서 내어놓는 것이죠. 이때 우리 인간은요, 긍정 또는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대자 존재의 자유이다. 그러면서 이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부정 대답이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게 바로 변증법적 사유 방식이죠. 여기서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요, 그냥 마냥 부정이라면요, 이건 없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물보다 더 나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하는 부정이라면 그것은 이 존재가 이 모든 존재보다 우월한 것이죠. 대자 존재가 즉자 존재보다 우월한 것이죠. 이 부정의 자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르트르는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존재보다도 이게 여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물보다 우리 인간에 있는 의식과 인간에 있는 코기토가 여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의해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부정해서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여류합니까? 왜 정신이 물질보다 여류합니까? 이 무 때문에 사물보다 못하다는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이 사물을 부정하고 더 나은 사물로 발전시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자존재가 이 부정을 통해서 창조를 수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없는 존재라고 해놓고 무슨 놈의 창조입니까? 왜 창조라는 표현을 쓰냐고요, 뒤에 가서. 황홀경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건 이 대자존재의 활동이에요. 무의 활동으로, 없을 무의 활동으로 없애버려가지고 그런 창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현재를 부정함을 통해서 창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코기토의 고유한 그러한 존재 영역이죠. 그런데 왜 이 코기토가 이 존재보다 더 여류하다고 수동적인 존재이고 없다가 생겨난 존재이고 없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정신이 먼저 있었어요. 사물이 나타나니까 정신이 이제 깨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물을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코기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르트르의 코기토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존재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뒤에 가보면은 이 코기토, 이 대자존재가 큰 능력을 행하는데 왜 그런 논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거기에도 이미 일관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은 세계의 존재인데요. 세계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본질이 무이다 보니까 무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이죠. 무화작용이죠. 이것을 우리 정신이 바라보고 부족한 현재의 모습에 대한 무화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정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을 얘기해야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냥 불안, 무화작용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에 대해서 자신을 미래에 기투해서 기획투사해서 자신을 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코기토는 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존재의 핵심은 무이다. 말하자면 무를 즉자 존재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코기토가 무이기 때문에 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없는 존재인데 그냥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는 존재인데 이걸 창조행위라고 얘기해요.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신이기 때문에 더 나은 그 무엇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현재에 있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 코기토는 창조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르트르의 이 논리 가지고는 창조행위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심판과 파멸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코기토가 이 대자존재라야 하는데요. 이 사르트르 철학에서는 이 코기토를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대자존재는 매우 애매모호해요. 무엇이 대자존재인가? 해겔도 그렇습니다.
해겔이 이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무엇이 대다존재입니까? 이 사르트르에 있어서의 대다존재는요, 이 코기토를 갖다가 쓰긴 쓰는데 다른 용어를 갖다가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 말하자면은 어떤 들어와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대상의식이죠. 자, 그런데 이 신념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식이에요. 뭐 의식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변화되는 것인데 해겔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새롭게 자기의식이 대상의식에 대해서 반사놀이를 한다. 이것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이면에 코기토가 있어가지고 코기토가 이 신념 대상의식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의식으로 자기의식으로 산출한다. 이게 이제 기존 전통 철학이고 해겔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념에 대한 의식이, 왜냐면 정신이라는 말을 이 사람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그건 없다고 했으니까. 무와 같다고 했으니까. 코기토란 말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신념에 대한 의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신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있는 의식이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두 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식이 대상의식에 대해서 자유를 발산합니다. 자유는 부정입니다. 부정을 발산하면서 무를 부여하면서 반사놀이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요소 저 요소 바라보면서 반사놀이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우리 이면에 코기토가 있어가지고 이 코기토가 정신이 내 안에 있는 대상의식을 바라보면서 더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자기의식을 산출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의식은 하나인 것이죠. 이게 두 의식이 생각이 두 개가 내 안에 바로 공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반대 생각을 하는 것은 코기토라는 거예요. 이건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현상. 현상 자체가 현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모르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틀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해겔 철학도 이런 형태로 논리전개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대논리하기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정확한 존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리에 상충이 일어나고 틀린 것을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책을 읽으려니 얼마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지 몰라요. 번역 잘못된 책 읽을 때 가장 어렵듯이 바로 이것도 그러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식이 대상의식을 계속해서 반사놀이를 해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리켜서 시간으로 가져옵니다. 시간. 현재가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신념에 대한 의식이에요. 과거를 지금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과거가 즉자예요. 이것도 그냥 정신이 이 과거 바라보면서 새롭게 산출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바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현재가 대자이고 과거가 즉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자가 미래를 하나의 가능성 보고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신념에 대한 의식, 현재 이것은요. 여기는 의식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의식을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사를 하는 것은 자기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정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는 기투를 통한 초월을 얘기합니다. 이걸 한번 보면요. 더 나은 속성과 의미를 위한 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 논리와는. 그냥 없을 모였는데 이건 더 나은 의미를 위한 부정이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더 나은 것들에 이제 못 미치는 것들. 여기에 대한 부정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신의 기능이지 없음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고스란히 정신의 활동을 갖다가 자기 논리에 끼워 맞춘 것입니다. 이건 정신의 활동이에요. 보면은요, 대자의 반사. 정신이 반사하는 거예요. 정신이. 그죠? 정신이 반사를 해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내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이걸 가리켜서 절대적 현존이라고도 하고 황홀이라고도 하고 우주와 융합이라고도 하고 부정을 통한 창조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의 행위에 대해서.
근데 무에다가 이것을 갖다 붙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무에다가 이 말을 갖다 붙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의 철학의 한계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대자의 의도이다, 인식이다, 그리고 가능성이다. 이 대자가 벌써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죠. 무가 무슨 가능성을 봅니까? 정신이, 이데아를 알고 있는 이 정신이 어떤 의도를 하는 거고 인식을 하는 거고 가능성을 갖는 것이지, 무가 무슨 이런 행위를 합니까? 없음인데,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벌써 자기 논리에 의해서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가능성을 미래 저편에 기투하고 있다. 내 자신의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쓰면 됩니까? 이 사람은 이 용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란 말을 어떻게 씁니까? 이건 정신인데요. 이게 코기토인데요. 내 자신은 없는 것인데요. 없음이 기반인데요. 어떻게 이것을 가능성을 갖다 투사를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신이 없는데. 여기에서의 이 대자는 바로 코기토가 제공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대자는 코기토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다, 정신, 이것이 바로 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 대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틀린 전개죠. 존재에서 우연히 발생을 했는데 존재가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이 존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와 무의 네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대타 존재론이 있습니다. 대타 존재. 이것은 대자 존재인 내가 다른 사람들도 대자 존재예요. 정신적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예요. 없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도 자꾸 즉자 존재 취급을 한다. 없애버린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대타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대타 존재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 제목은 존재와 무에 대한 비판, 이게 좀 더 맞는 제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르트르는 유물론자이고 그 정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철학을 전개해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러나 자신 말에 의해서 스스로 넘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유물론 철학자들의 그러한 결국이더라. 모든 유물론 철학자들은 궁극에 가서 스스로 자기의 오류를 드러내고 있더라. 칼 마르크스가 그렇고요, 포이엘바흐가 그렇고, 로티가 그렇고, 사르트르가 그렇고, 알투제르가 그렇고, 모든 사회주의 철학자들이 다 그렇더라. 모든 사회주의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노름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말노름을 가지고 자꾸 인문학이라고 하면서 포장들을 해가고 있더라.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유물론 철학을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한 것을 말하고 긍정적인 것을 끝없이 말해야 되는 우리가 좀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비판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